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뉴스를 정리하는 경주포커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10월 25일인데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뉴스가 일단 많지가 않고 또 하여튼 여러 일로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오늘은 녹화로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표에 있는 사진들은 오늘 우리 경주 안팎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강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오전에 한 11시 반쯤에 저희 사무실도 이 통신사를 쓰는데 갑자기 이게 끊기면서 DNS 서버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100번 전화를 해도 안 되고 한참 있다가 점심시간 무렵돼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받았니 뭐니 장애가 생겼다 이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인터넷 없이는 우리가 참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정말 이 인터넷 없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상시가 있을 수가 있고 인터넷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끊길 수도 있고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 생활 전반에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회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시의 임시에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안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경주 체육센터 오늘 재개장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요. 코로나19는 지난주 목, 금, 토, 일 나흘 연속 확진자 발생하지 않다가 오늘 한 명 발생했습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간병사신데요. 70세 여성이시고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의 누적 확진자가 1101명, 1001명, 10월 달에 들어서 54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치료 중인 시민은 현재 우리 경주 시민 중에는 26명이라고 하고요. 진단검사자는 어제 306명 해서 우리 누적 경주에서 진단검사 받으신 분이 275만 5,432명, 격리자 어제 제로, 이고 격리 중인 시민은 오전 10시 현재 50명, 누적으로 8,471명이고요. 예방접종 현황 살펴봤습니다. 1차 접종 완료되신 분이 우리 경주에 19만 3,591명 해서 76.69%, 전국 평균이 79.4%인데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조금 늦죠. 전국 평균은 18세 이상이 91.8%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접종 완료자는 우리 경주가 17만 332명에서 67.4%, 전국은 70%를 넘었었는데 우리 전국보다는 경북 그리고 경주 전체적으로 조금 한 3, 4일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예, 요런 통계들 전해드리고요. 요 백신 접종 현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봤더니 오늘 22일 금요일 기준으로 압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 평균 확진자 수가 그 앞에 주에 비해서 255명이나 줄었더라.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354명인데 그 앞주에 비해서 255명, 15.8%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의 얼개가 나왔죠. 보니까 10인 모임은 연말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편의점, 카페, 유흥주점,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지는 걸로 거의 지금 그렇게 가닥이 잡히는 걸로 아까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질병관리청 들어가봐도 그렇고요. 잠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오늘 정부에서 얼개가 오늘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초안을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딴 걸 제가 좀 찾아놓은 게 있어서
위드 코로나 오늘 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계획인데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따르면 다음 달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요. 방역수칙을 3차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일단 11월 1일 첫 단계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1그룹 시설로 분류했던 작년 6월 달부터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했던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텔, 무도장 요거는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요거는 12시까지, 요 고위험도 요거는 12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요런 그룹들도 다음 달 11월 중순부터는 2차 개편에서는 이런 것들도 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영업시설, 노래방, 유흥주점 이런 거는 12시까지로 일단 영업시간을, 지금 10시까지잖아요. 12시까지, 식당 카페는 지금도 12시까지를 합니다만,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됐던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이런 것들은 일단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11월 1일부터 한 2주 동안은, 그리고 중순부터 2차 개편에서는 이것도 시간 제한을 완전히 풀겠다. 그리고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요런 것들은 아예, 그리고 PC방, 독서실 이런 것들은 11월 달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무제한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흥시설, 콜라테, 무도장, 요런 것들만 11월 1일부터는 12시까지, 그리고 중순부터는 해제가 되고, 11월 1일부터는 나머지 시설들의 영업시간은 전면적으로 제한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단계적 개편안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백신 패스도 도입을 하고, 헬스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제한이 있었는데, 백신 도입을 하면, 백신 패스를 접종증만 제시를 하면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거의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백신 접종이 70%가 넘어가면서 오늘 오마이뉴스에 보도되는 소식을 하나를 보면 이건 좀 우리가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 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어떤 지점이냐 하면요. 이게 지금 문 대통령 희망고문 희망고문 그만하라던 언론들 왜 반성 없냐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8월달 시점에 보도를 한번 볼까요? 불과 2달 전까지 3달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달까지 백신 접종 70%를 올린다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10월까지 국민 70% 접종 과도한 낙관 아닌가, 또 일부 언론에서는 희망 고문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막 보도를 합니다. 백신 실패를 왜 희망 고문으로 덮으려 하나, 이게 불과 8월 달까지 우리 언론들의 태도였습니다.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같이 신뢰하고 같이 함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보다는 백신의 위험성을 좀 더 과장을 하고 확인 안 된 것까지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계속 좀 자극한 보도들이, 심지어 대통령이 희망 고문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를 하고 했지만, 지금 언론들 이런 문제들 지금 70% 지금 도달을 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백신 불안감, 백신에 대한 정부 계획들에 대해서 불신감들을 이렇게 제기를 하고 조장을 해놓고도 자기들은 이런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언론, 이런 언론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싶어서 제가 이런 우리 언론의 태도를, 우리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싸잡아서 언론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할 때 사실은 경시보건소나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묵묵히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특히 일부 보수 경제지들,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하던 언론들이 이렇게 난리를 지기고,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방역 상황이 좋던 나라들, 작년에 방역 상황이 좋던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다 같이 늦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그 인구 70% 접종 완료 달성을 하는 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빨랐다. 아이슬란드가 제일 빨랐는데 그건 인구 34만 명이니까 좀 그렇고, 포르투갈이 인구 1016만 명인데 236일이 걸렸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늦게 시작하면서도 지금 인구도 이만큼 많고, 전 세계에서 19번째, OECD 국가 중에서는 10번째 접종 완료율 70%가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OECD 국가 중에서는 70%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세 번째로 짧았다. 그 앞에 인구 34만 아이슬란드, 1016만 포르투갈, 우리는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접종률 70%가 안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방역체계나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열심히 잘했나 이런 것이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 속에서 아주 오래된 일 같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이런 공로들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의 태도들은 분명히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또 대체 잘못해놓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슉 지나가 버린 거죠. 잊혀지는 거죠,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언론들을 믿을 때도 우리가 좀 취사 선택을 하면서 한번 좀 그러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엉터리 짓을 지겨놓고는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8월 달에 이런 희망 고문한다는 보도까지 쏟아냈던 언론들이고 보면 더더욱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언론들, 그리고 백신의 위험성들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그래서 자기들은 신문 장사하고 이랬던 언론들,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보도를 좀 짧게 한번 전해드리고요. 짧지 않았나요? 길었나요? 너무. 자, 오늘 경주뉴스는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주뉴스는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요즘 수학여행 고등학교 2학년 경주고에서 오늘 온 보도자료를 하나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멀리 수학여행은 다니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 경주여고 학생들 체육관에서 이게 이제 반별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요거는 반별 활동하는 것이고, 첫날은 모여가지고 본래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경주고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21일 날은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별 활동을 했고, 22일 날은 경주 가까운데 구미 정도, 포항 요런 데 현장 체험 학습을 했다. 멀리 예전처럼 3박 4일씩 이렇게 이제 수학여행은, 이 코로나 시대 때는 학생들도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각 분야에서 많이 있지만, 특히 고등학생 수학여행은 이렇다는 게 하나의 풍속도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전문대학생들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 때 입학한 학생들, 지금 이제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이러니까 보통 전문대학생들은 11월 달 때부터 실습 나가잖아요. 학생들 대면 수업을 거의 못하니까 자기 동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문대 2년 생활을 마치게 됐다. 이런 새로운 참 안타까운 풍속도도 있습니다. 이 세태를 이 친구들은 잘못 만난 거죠. 그죠? 다음 소식. 북경주 체육문화센터인데 안강에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놨다가 오늘부터 1일 이용 입장이 가능하고,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도 가능해졌고, 그죠? 우리 경주 용강에 있는 거. 그리고 북경주 체육문화센터도 오늘부터 입장이 가능해졌는데 1일 이용 입장이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아쿠아로빅, 필라테스를 비롯해서 정기 회원 강습도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입장할 경우에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내역을 제시해 입장이 가능하는데,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안 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영장에 시간별 입장 가능 인원은 최대 60명이라고 합니다. 헬스 정원은 15명, 이용 시간은 탈의, 샤워 시간을 포함해서 1인당 최대 2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이야기고요. 그리고 황성동에는 오늘 읍면동 소식만 몇 가지 좀 전하겠습니다. 황성동에는 클린하우스, 이게 지금 재활용, 주택가 쪽에는, 아파트는 재활용이 잘 되는데 주택가 쪽에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경시 지역자활센터가 한수원에서부터 예산 한 4천만 원인가요? 지원을 받아서 재활용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시설 설치를 했는데 성건동 쪽에도 앞으로 추가로 규격은 좀 더 작아도 한 두세 개 더 설치를 하고, 여기 이제 관리하는 인원들은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일자리 창출 한 4명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주택가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에게는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도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역자활센터가 그 한수원 지역상생사업에 여기에 아마 제안을 해서 이렇게 채택이 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의회 임시회 11월 1일까지 6일 동안 열립니다. 참 8일 동안 열리는데요. 제가 이런 뉴스들을 계속하면서 참, 여기 제가 기사에 안건도 쭉 적어놨고 밑에 일정도 이렇게 적어놨었는데요. 안건이요,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이 문화행정위원회 10건, 경제도시위원회 6건, 조례만 무려 16건이나 되고, 또 경주시 예산을 출연하는 것, 뭐 화백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제 자체 예산으로 살기 어려운 이런 데 경주시 예산으로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 출연금을 하거든요. 1년에 뭐 한 50억 되나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살펴보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출연 동의안이 한 10건, 문행정위원회가 7건, 경제도시가 3건,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5건, 공예산 관리계획안이 변경안이 3건, 청원 1건, 이렇게 이 많은 안건들이, 이 안건들 보이시죠? 이 안건,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이 8일 동안의 임시회에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 임시회에서 의논하는 기간은, 논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은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이 휴회 기간 동안에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참 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 의회에 뭐 방청 갈 수도 없고 평일 업무 생계를 제쳐놓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이게 녹화 중이라 생중계가 안 되니까 늘 안타깝게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게 뭐 실제 이제 조례 내용 중에는 당장 우리 시민들의 삶에 뭐 밀접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례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경시가 공모사업에 채택되기 위해서 하는 뭐 조례도 있고, 또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조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런 의회에서 심의되는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거의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다. 녹화 중계, 생중계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경주시 소식이고요. 오늘 경주 바깥의 소식은 2가지 정도. 드디어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이제 좀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힘 후보일 때, 윤석열 총장 때 야당에게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야당이 대검에 고발하게 하고,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또는 윤석열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실제 이제 고발이 진행이 됐고요. 국힘에서. 그건 뭐냐, 다수당을 현재 여당 민주당 세력들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야당이 되면 검찰 개혁까지도 제재해보겠다, 이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그래서 검찰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국기문란 사건, 고발 사주 의혹인데, 수사정보정책관실 대검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거기에 손중성 검사, 수사정보정책관, 오늘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위원 올해 1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수사위원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명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25일날 오늘 송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이 공수처 설명은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오늘 영장 청구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어마무시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 5개지 혐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검사와 그 안에도 검사들도 있고 수사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를 했고 고발장을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영장 피해자 신문, 구속전 피해자 신문이 있다고 하고, 오늘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혐의를 분명하게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분석이 나옵니다.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냐. 보통 체포영장부터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과정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요. 우리 경주에도 이런 거 보이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현수막인지 모를 정도의 의아한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현수막에 뭐라 썼길래, 우리도 여기 똑같이 이렇게 써놨죠. 경주도 보면 몇 장 붙어 있던데. 전두환 찬양 망언자 전 국민이 규탄한다. 여기서는 그래도 무슨 지역위원회 이름이나 적어놨죠. 우리 경주는 또 지역위원장, 위원장 이름으로 뭐 지동가 합니까? 당비로 하면서 이렇게 해놨던데, 이걸 두고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이 이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식의 현수막을 내거냐. 그 누리꾼들도 이 도대체 누굴 비판하는, 이게 이제 윤아무개 씨를 비판하는 내용일 텐데, 이런 식의 맥락 없는 현수막을 또 국민의힘이 지금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내용도 누굴 규탄하는 건지도 희미한 이런 걸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열린민주당 하는 짓이 참, 더불어민주당 하는 짓이 요즘 왜 이러냐, 이런 비판들이 일부에서 하는 건데, 자꾸 또 현 정부를 규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보십시오. 서울에 여기는 지역위원장 본인 이름을 안 적었잖아요.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적었죠. 여기는 보면. 우리 경주에는 또 잘났다고 지역위원장 본인 이름까지,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경주는 또 지역위원장 지 이름 딱 넣어가지고 해놨던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라도 도대체 공적인 어떤 의식이 있는 자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많이 드는 행태들을 거듭거듭 반복을 하고 있던데, 공감하는 내용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붙여봤다는 말씀 해드리고요. 예, 오늘 10월 25일입니다.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6시부터 녹화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 녹화와 라이브를 적절히 섞어서 방송을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녁에 많이 차가운데요. 독자 여러분들 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